이번에는 개인 사업자들 간의 거래를 할 때요. 사실 개인과 개인이 거래할 때 별 차이는 없는데, 뭐 자동차 등록증, 뭐 보험가입, 그 다음에 신분증 두 분 다 챙기셔야 되고, 차이가 뭐냐, 사업자 등록증 일부 사본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 그리고 인감도장, 그리고 매수자 같은 경우를 똑같이 준비해야 되고요. 아마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본인 서면 사실 확인서 대체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가 가능하다고 확답을 받으셨을 경우에는 그거를 준비하시는 거를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그리고 아마 매수자가 방문을 못 하셨을 때도 위임장은 동일하게 작성을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다음으로 법인 사업자가 거래할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은 자동차 등록증은 매도자가 동일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통된 사항으로는 법인 등기부등본은 양쪽 다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매도인, 매수진 모두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도 두 분 다 챙기셔야 되고, 법인 인감증명서, 그리고 법인 인감도장, 이것도 필히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는 매도자가 준비를 해주실 필요가 없어요. 뭐 아마 발급하셔도 도움이 되실 수도 있는데 서류 그냥 가져가라고 줄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법인 사업자 두 분 다 이제 신분증 챙기셔야 합니다. 다음 소개해 드릴 거는 장애인과의 거래를 할 때예요. 사실 장애인 판매자 같은 경우는 준비해 주실 서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근데 인감증명서나 인감도장 대체 서류로 본인 서면 사실 확인서 준비해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매하시는 분은 이제 서류가 하나 더 필요한 게 뭐냐면은 장애인 복지카드 혹은 유공자증, 그리고 보험가입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리 가입을 해주셔야 되고, 신분증, 그리고 인감증명서 혹은 인감도장 또는 본인 서면 사실 확인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방문을 못 했을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그리고 인감도장 또는 본인 서면 사실 확인서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위임장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글씨가 좀 악필이다 보니까 자주 틀려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본인 서면 사실 확인서로 준비를 해주셔야 아무래도 이제 틀렸을 때 이제 서류 버려버리고 이제 새로 작성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서류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어찌됐든 서류가 준비됐으면 거래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개인 거래라는 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거래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상 서로 법적인 위험 요인을 감수를 하고 거래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거래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이제 뭐 심하면은 민사소송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고, 뭐 심하면은 이제 서로 이제 뭐 심한 말이 오갈 수도 있다 보니까 최대한 괜찮은 차를 찾는 게 중요하고, 판매자도 물론 문제가 없는 차를 잘 판매하는 게 좋고, 구매자 입장에서도 차를 잘 검수를 하는 게 좋은데, 뭐 인터넷상의 유튜브라든지 뭐 동영상, 그리고 뭐 구매 동행하는 뭐 업체라든지 뭐 개인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저도 구매 동행을 실제로 하고 있고 현재 한 8년 정도 된 상황인데 여러 가지 사례가 있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이 차는 사시면은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저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감수를 하고 거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코멘트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구매자분 입장에서도 제가 그냥 이 사시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왜 사면 안 되는지랑, 또 그 다음에 다른 차량이랑 비교했을 때 이게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또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이걸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래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던 경우들도 있고, 뭐 사실상 거래를 하다 보면은 문제가 하나도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웬만해서는 문제 없이 여태까지 잘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구매 동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요즘에 지식인의 답변을 달라고 이제 질문들을 많이 읽다 보면은 개인 거래를 할 건데 성능 기록부 발급하는 데를 알려주세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헛수고입니다. 그냥 시간 낭비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뭐 구매 동행하시는 분을 부르시거나, 아니면은 뭐 정말 여기가 용한 정비소다, 그냥 뭐 드라이버 하나 가지고도 뭐 미세한 잡소리 다 잡아낸다, 이런 데 쓰시면 그냥 거기 가셔서 점검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개인직 거래 차량을 이제 리스 차량으로 진행을 할 경우에는 성능 기록부가 꼭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그거는 리스 진행 업체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서류라고 보셔야 되는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거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간략하게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뭐 향후 이제 여러 가지 유사 사례를 참고를 해가지고 그거를 제가 영상으로 설명하는 촬영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조명이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화이트보드에 써놓은 글씨가 이렇게 번져요. 근데 이거는 제가 네이버하고 뭐 유튜브하고 뭐
동영상 촬영할 때 뭐 필요한 준비물 이런 걸 많이 보고 있는데, 이거 화이트보드 사실 당근마켓 가가지고 35,000원 주고 급하게 구했는데, 헝거라서 그런 거 이게 상태가 좋진 않아요. 근데 저도 뭐 그냥 설명하려면은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를 정리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촬영하는 것까지 제가 한 50번 정도 촬영을 했는데 자꾸 이렇게 틀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갖고 지우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뭐 실수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낯간지러워도 계속 하면서 익숙해져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이 영상을 올리게 됐고요. 아무쪼록 저도 뭐 개인 거래를 많이 하고 뭐 추천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잘 사면은 도움이 되고 잘못 사면은 정말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게 개인 거래입니다. 뭐 물론 이제 상사를 통해서 거래했을 경우에도 여러 가지 유사 사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오늘의 영상은 이제 개인 거래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했으니까 가급적이면 개인 거래는 준비된 상태에서 거래하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영상 마치겠고요. 뭐 두 번째 영상은 지금부터 나아져야겠죠. 아무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